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3D 시각화 작업 1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재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 외에 이제 자기 자신이 구한 JPG 파일을 이렇게 액자로 걸어보는 것,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런 액자 걸은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일 같은 재질을 새로 JPG 파일 혹은 비트맵으로 구해온 다음에 그걸 넣어보기를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명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두 번, 세 번 가까이 수업을 이미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조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건축화 조명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이 나오는 것들 혹은 그 건축물에 그 조명이 매입돼서 직접 조명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는 것들, 건축화 조명 혹은 간접 조명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조명을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라고 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답변 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벽면에 우리가 보면은 벽면에 매입이 돼 갖고 은은하게 비쳐 나오는 뭐 창호지처럼 막 비쳐 나오는 그런 류의 조명들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표현을 해야지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명, 이제 심화된 조명 교육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렌더링 걸은 것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스팟라이트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조명이 여기 설치돼 있고요. 이렇게 조명이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스타일의 조명이지만 IES 조명이라서 조명에 이제 그 나오는 빛의 방향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해놓고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렌더링을 막 걸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조명이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혹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명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면 발광의 시작점이 벽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벽 안쪽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이 바깥으로 못 튀어나오는 문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대로 이 면 혹은 이 면 바깥에 그 발광점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조명이 내려가는 경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조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결국은 이 벽에 닿아야 이 조명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그 미세먼지가 1도 없는 완벽한 공간에서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빛의 경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렌더링을 건 다음에 조명이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벽에서 조명이 제대로 닿아 있는지, 그 다음에 혹은 이 아랫면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빛이 제대로 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명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 V-ray 재질에 가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조명을 했더니 안 보여갖고 전혀 이게 기본값이 1000이었는데 얘를 만으로 0을 한 개 더 붙였어요. 그랬더니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돔라이트이 켜져 있는지 이 돔라이트의 값을 얼마로 했는지 그 다음에 선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저는 지금 선을 껐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조명의 값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스팟라이트이 만약에 안 보인다면 이 조명의 스팟라이트의 값을 스팟라이트를 그죠? 거의 뭐 공을 하나 더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 값을 이렇게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을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 IS는 여기도 지금 그 스팟라이트랑 거의 비슷한 값을 썼는데 조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팟라이트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공 값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보이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조명 세팅 값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일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명 값들이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버전이 바뀌면서 이 조명을 똑같은 조명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도 조명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조금 들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공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700을 1700
30으로 늘린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1700으로 할 건지 17,000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금방 찾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명이 일단 보이게 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조명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벽 안에 매입하지 말고 바깥으로 떼라. 그 다음에 이 경로가 안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물론 나중에 안개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면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로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IS 조명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고 스팟라이트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래도 스팟라이트이 안 보이면 스팟라이트의 그 콘 앵글 값을 좀 더 키워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키울 수 있죠. 키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뿌옇게 만들어 갖고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 값을 조정해 갖고 보이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 IS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IS 파일을 이렇게 뭐 30개 가까이 드렸는데 이 30개 중에도 안 되는 IS 파일들도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 되면 IS 파일을 다른 걸로 바꿔봐라 라는 거 해서 저는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값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좀 더 밝게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서 보이는 지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조명을 이제 하면서 조명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렌더링이 제대로 밝게 안 걸리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급 조명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그 조명이 전체적으로 밝다 어둡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해야 돼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렌더링을 지금 저는 걸었는데 이게 지금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값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더라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이걸 밝게 찍을 수 있고 어둡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노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은 지금 잘 모르겠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익스포저를 켜주고요. 오토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현재 최적화된 오토 값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어둡게 하고 싶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이렇게 0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렌더링 오토로 요게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요. 렌더링을 걸어 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이제 이렇게 걸어 보면 뭐 렌더링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잠깐 두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고 이 밝기 값이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혹은 뭐 화이트 밸런스도 사실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노란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지금 뭐 IS 조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 다 나왔죠. 한쪽으로 지금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요거를 씬온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돌리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탑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고요. 그 다음 렌더링 걸리는 사이에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요 오토 익스포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껐다가 켜고 다시 여기를 오토를 눌러주면 자기가 최종 노출로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오토로 끈 다음에 지금 오토 값에서 얘가 그 제한한 값이 7.96이죠. 그래서 7.96인데 여기서 오토를 끄고요. 얘를 더 밝게 해주면은 더 밝게 사진이 찍히고요. 그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실시간 렌더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실시간 렌더 걸은 거랑 그 다음에 정식 렌더 걸은 거랑 결과값이 사실 달라요. 그런데 실시간 렌더를 걸어놓고 그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걸 보면서 작업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켠 거고요. 최종으로 노출값이랑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사실은 이 실시간 렌더를 추천하지 않고요. 정식 렌더로 추천하고요. 지금도 보면 막 이상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거를 끌게요. 이게 또 그 실시간 렌더에서는 이게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9 한번 보자고요. 오토 값이 0 잘 안 먹네요. 그래서 실시간 렌더 잠깐 끄고요. 이게 자기가 이제 몇 번 계산을 하면서 다시 렌더링 하는 거라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오토로 다시 이걸 걸어주고 다시 스탑한 다음에 렌더를 걸어줄게요. 노출값이, 그러니까 렌더링의 노출값이 안 맞잖아요. 그럼 조명을 아무리 건드려도 계속 이게 막 바뀌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노출이나 렌더링에 대한 예상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명의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렌더링 하는 실력이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정, 디테일한 조정을 해서 실제의 그런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토로 렌더링을 걸었더니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조나 탄 것 없이 사실 잘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정노출이라는 건데 정노출이 제일 맞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렌더링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뭐야 좀 어둡다 칙칙하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래서 다시 스탑하고 렌더링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 값에서 컴펜세이션을 1로 살짝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렌더링을 다시 걸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도 새로 하고 뭔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밝은 느낌의 이제 뽀얀 느낌의 사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조명값도 나왔고 그 다음 IS 조명도 이렇게 경로는 안 보이지만 밑에 떨어져 있는 IS 보이고 스팟라이트도 지금 보이는 거. 그래서 다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명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상단부에 있는 이 조명 보시면 상단부의 조명이 굉장히 사실은 거짓말 같잖아요. 왜냐하면 형광등이든 LED 등이든 뭔가를 이렇게 등을 위에다가 넣고 걷다가 조명갓을 하나 더 씌우면 사실은 이게 약간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조명이 완벽하게 그 같은 면이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는 이상적인 조명은 사실은 V-Ray나 이런 3차원 공간 속에서 가상 공간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가짜 같은 느낌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조명을 이제 그 간접 조명 혹은 어떤 그 판 안에 들어가 있는 다시 조명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 조명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스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네를 선택을 해서 일단 몇 개만 지울게요. 다 지우면 너무 어두워질 것 같고 뭐 어떻게 될지 예상이 좀 안 되니까 비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녀석들이 지금 그죠 따로 선택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렉탱글로 하나 이렇게 이제 구멍을 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파고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안쪽으로 넣어서 완전 구멍이 뚫리면 안 되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사실은 깊이가 뭐 적당하게 있어야 되겠죠. 없이 바로 붙으면은 그게 또 너무 가짜 같아서 너무 질이 낮은 조명 같아서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싹 파서 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루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얘네랑 같이 떡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명을 렉탱글 조명을 하나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뭔가 좀 할 거예요. 자, 하나 만들어서 무브 버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카피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LED 조명들이 뭔가 좀 반복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X3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약간 그 약간의 그러니까 오점들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렇게 막 조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시공을 정말 완벽하게 하면은 되게 그죠? 뭐 이렇게 그 3D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조명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시공해 보면 약간의 오류들이나 결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사이 간격들이 이게 조금 있다든지 뭐 선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결점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그 렉탱글 조명을 5개를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판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판을 하나 만드는데 살짝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완벽하게 그 면에 이렇게 조명이 맞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판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따라오니까 그 커서 키를 눌러갖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질을 우리가 V-Ray 재질에서 여기 글래스에 가시면 프로스티드 샤이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유빛으로 만들어 놓은 글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던집니다. 던진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요 판 있죠. 요 판에다가 프로스티드 샤이니를 어플라이트 셀렉션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불투명 우유빛 유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렌더링 걸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대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의도한 바는 이런 거예요. 이 재질이 약간 푸른 빛이 돌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그죠? 조금 좀 과하게 그 투명하긴 하네요. 그래서 난 조금 더 덜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뭐 면이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어찌됐건 지금 의도한 바가 돼가고 있죠. 얘는 잠깐 숨겨둘게요. 하이드 숨겨두고 작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로 조금 키워서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는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그냥 사이즈에서 키울 수가 없나요? 엔터티 인포에서 한꺼번에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Vray 에셋 에디터로 가봅시다. 사이즈 조정이 바로 가능한지 해서 렉탱글 라이트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사이즈를 이렇게 키울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U 사이즈, V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예, 조금 더 키워서 좀 이렇게 차게 예,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키워주자고요. 그래서 좀 가득 찬 느낌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 속에 들어간 거니까 거의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뷰 그 다음에 에디트 언하이드 올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재질도 조금 더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요게 프로스티드 샤이니였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리프렉션 값이 조금 더 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글로스니스 오피스티 예, 투명도가 조금 더 덜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보자고요. 그 다음 바인딩 컬러 텍스처 모드 오토 예. 자 그래서 렌더링 한번 좀 보자고요. 지금 렌더링 걸고 있나요? 예. 뭐 되고 있죠? 그래서 스탑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자고요. 렌더링 기다리다가 보니까 벌써 뭐 20분 가까이 지났네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렌더링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빛이 조금 도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조금 더 건드려 볼까 합니다.
프로스티드 샤이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티드 C 10cm 한번 보자고요. 이건 더 잘 보이나?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 프로스티드 샤이니 셀렉트 오브젝트 인 씬 해서 선택하면은 그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스티드 10cm로 해서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하고 다시 렌더링 한번 걸어서 봅시다. 푸른 빛이 돌아서 약간 촌스러운데 뭐 얼추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렌더링 걸어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주요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그 렉탱글 라이트를 가지고 형광등이나 혹은 LED 면 조명을 그냥 묘사를 하면은 굉장히 촌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내에서 살짝 파서 안으로 넣은 다음에 걷다가 유리 한 장이라도 넣어주면 혹은 그 뭐 반사유리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우윳빛 유리 같은 것들을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높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의도적으로 조금 이 사이에 조명 사이에 간격을 띄운다거나 해서 약간 이렇게 좀 균일하지 못한 결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 또 새로운 그 조명의 세계에 그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해 봤습니다. 지금 해놓은 게 조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더 낮춰가지고 값을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원래 있던 이 프로스티드 샤이니 클래스 프로스티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 투 셀렉션 조명이 지금 막 겹쳐 있나?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다 커졌죠? V 사이즈가. 그렇네요. 이 조명이 아까 건드리다가 막 커져가지고 지금 사이 간격 떨어진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어색했네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스탑하고 다시 센트로 간 다음에 렌더링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니죠. 이거 하이드 시킨 거 다시 살려야죠. 그래서 unhide all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요것만 클릭해서 요거에 이게 현재는 글래스 프로스티드죠. 그래서 apply select object in scene 한 다음에 글래스 여기에 푸른 빛이 살짝 도는데 리플렉션 컬러 확인을 해서 푸른 빛이 있으면 다 뺐으면 좋겠어요. 포그 컬러 푸른 빛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푸른 빛을 싹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흰색으로 포그 컬러가 있는데 그냥 회색 빛이 살짝 돌게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거예요. 아주 살짝만 회색. 그죠? 네. 이렇게 해서 apply to selection 한 다음에 다시 렌더링 한번 걸어 봅시다.
그래서 우윳빛 유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통상적으로 유리에는 사실은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약간 그 푸른색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아갖고 제가 강제적으로 푸른색기를 완전 빼버렸고요.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푸리지만 않게. 저 푸른 빛을 조금만 줄인다거나. 실제 유리는 아무튼 푸른 빛이 약간씩 있어요. 통상적인 유리들. 예, 이제 뭐 정상적으로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또 이번에는 이게 지금 뭐 프로스티드 글래스에서 뭐 너무 이게 그죠, 얘네가 좀 세죠. 그러면은 이 포그 컬러를 더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일로 들어갑시다. 포그 컬러가 지금 너무 세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된 것 같죠? 그래서 약간의 결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지금 조명의 그 사이 간격이 아직도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에 아까 V 값을 좀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네요. 요놈이 지금 요놈인가요? Select in viewport. 예. 그래서 됐는데 요놈이 338인데 3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40 붙지만 않을 정도로 거의 약간의 결점이 지금 보일 정도로 42 이미 겹쳐졌나요? 아, 이러면 안 되겠죠. 38 그러면 36 됐죠. 살짝 사이가 떨어진 거 37 예, 요 정도로 해서 다시 렌더링 걸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건축 건축물에 매입된 조명들을 사서 우리가 이제 실제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조명이 아닌 약간의 결점이 있는 이렇게 조명들의 약간의 결점이 있으면서도 뭐 적절하게 이렇게 매입된 듯한 느낌이 나는 조명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조명들은 응용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벽면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매입돼 있고 바깥에 아크릴, 불투명 아크릴 같은 것들이 그 투명 아크릴, 흰색 아크릴 뭐 아니면 컬러 아크릴 등등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렉탱글 조명을 숨겨 놓고 넣어 놓고 그 바깥 면에다가 그 프로스티드 글래스 등등을 넣어서 우리가 진짜 조명인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숫자 2 같은 걸로 만든 조명도 자체가 발광을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저 바깥에다가 유리 같은 것들을 하나를 더 싸게 되면 실제 조명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LED 면 발광이 있는데 바깥에 유리가 하나 더 싸져 있는 실제 조명과 같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감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계 수업이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설계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뭐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렌더링을 걸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뽑아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스터디를 해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명 있죠. 그래서 매입 조명, 그 다음에 적절한 밝기의 렌더링에 대해서 스터디한 내용들을 설계 시간 진행한 내용들에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요런 매입 조명 혹은 약간의 결점이 있는 그 조명 바깥에 유리가 하나 더 덮여 있는
이런 유리들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거 렌더링 걸어서 적절한 밝기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컷 CG를 두세 컷 정도 렌더링을 걸어갖고 업로드를 하면 제가 이거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매입 조명이 적용된 이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의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숙제를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설계하고 있는 것에 이런 렌더링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까지 수업 마치겠고요. 11주차 수업 고급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분위기상 학기 말까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모르는 것들 있으면 질문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